다리가 이렇게 자꾸 질질 끌리는 거예요. 몸은 마음하고 몸하고 틀리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좀 이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뭐 이 목적이 제가 이렇게 건강 쪽하고 이제 질병이 오늘 수소풍 하나만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 수소풍에 관련 있는 사람들 오다 보니 숫자는 적어도 이 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잘 응용하거나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하니까 이제 우선 이제 한 번씩 넣어. 그래서 수소풍이라는 손이나 발을 떨거나 표정이 또 불량하잖아요. 표정이 왜냐면 이 병이 오면은 이 사람이 표정 감각이 이게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나와서 이게 근육이라든가 이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그게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멈춰뿐 적게 나오거나 양이 줄거나 이럴 때 나타날 증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풍이 이제 있으면은 사람들이 감각이 좀 무뎌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에 보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그리고 몸이 좀 뻣뻣해요. 뻣뻣해가지고 좀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그런 병이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나이하고 관련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이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 증후군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전풍하고 이제 이 수전증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죠. 수전풍은 이제 이 파킨슨에 글 나오잖아요. 파킨슨은 주로 환자가 쉬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안정시에 진전 현상이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달달달 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뭘 일을 하려고 수단을 쥐거나 뭘 쥐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냥 가만히 쥐고 가만히 있는데 떨리거나 또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데 떨리는 거지. 이게 수전풍이고 그냥 어떤 일을 하려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떨리거나 뭘 식사를 하려는데 젓가락을 집을 집중을 하는데 그게 신경이 쓰이거나 떨리거나 요거는 수전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은 심리적인 경우 평소에는 안정적이거나 그런데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킨슨 증후군 대표 증상 체크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 오늘 대부분 오셨고 이제 그 두 분은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사장님하고 조금 만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됐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제가 오늘 신규복귀하면 원래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건강 강좌 말고 이제 좀 전문적인 사람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제가 건강 강좌 이외에 정신세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빙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밖에 우리 한의원에 내오는 환자분들이 파킨슨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환자들이 독자들의 지식도 늘 뿐만 아니라 다음 약을 만들어줄 때에도 제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 이때 내가 좀 힘들어도 요 시간 한번 내어서 환자분들 설명도 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그분들한테 또 지식도 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파킨슨이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가족들 중에서 이런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즘 흔한 병으로 지금 변형해 가고 있는 그런 병이니까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노년에 오는 3대 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치매하고 중풍하고 파킨슨이 노인 3대 질환 대표적인 3대 질환으로 지금 변형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병은 내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병이라서 그래서 이제 또 아니면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 옆에 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3개 이상이면 유의하고 5개 이상이면 주의, 7개 이상이면 위협이라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기준으로 이 병을 체크를 하는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자기가 몇 개쯤 되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세알리고 있어 보세요.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고 있는 중에도 한쪽 손이나 발 또는 턱이 이유 없이 떨린다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냥 있을 때는 안 떨리는데 좀 쉬고 있는데 이상 몸이 떨린다거나 턱이 다 떨린다거나 손이 이상하게 조금 떨린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좀 떨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면 자기가 기억을 하고 해당이 안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숫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변비가 있다. 이 파킨슨은 하루치면 오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올라가려면 5년, 많게는 10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변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변비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파킨슨 증상이 좀 있구나 하고 유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변이 이상이 좀 작고 배뇨가 시원한 느낌이 없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다 숫자를 잘 읽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이 3대 증상입니다. 이 밖에서 3대 증상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니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나 자신도 모르게 부각기는 냄새 맡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얘기되죠. 그래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요게 파킨슨이 가지고 있는 3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많이 해당이 되면은 그것도 자기가 마음속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킨슨 증상의 특징이 수면 중에 잠꼬대가 좀 심합니다. 잠꼬대 심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잠꼬대를 그냥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발을 막 뒤집기도 하고 발 들기도 하고 자동적인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생긴다. 누구나 조금씩 잠꼬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잠자다 보면 놀래가지고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뒤척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좀 작다. 엄마가 잠꼬대 잘 때마다 잠꼬대 너무 자주 한다 이러면은 이게 내한테 좀 해당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표시를 내가 해당되는 거 시알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번째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기도 하고 원래가 이 병이 오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거든요. 이제 파킨슨은 현대의학자들은 호르몬 장애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직까지 이게 과학적으로 병명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보는 관점이 자꾸 이 파킨슨의 이 호르몬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순환하고 신경하고 당연히 이제 전두엽에 관련된 거니까 신경하고 관련되면은 현대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첫 번째 원인이 골수,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무슨 말이냐, 뼈 속에 있는 물이 감소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하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온다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금 다 규명은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병이 손발이 시리거나 저리기도 하고 뻣뻣해지기도 하고 그 통증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면은 그것도 이제 숫자를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이 평시에는 그림을 긋는데 그냥 그림 그릴 때 이 그림이 빠르진 않아요. 좀 천천히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천천히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딱 긋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뭐 심하게 중성그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밖에서 심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뭘 잡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리면 모형 속도가 빨라지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여기 특징. 이거 내가 자꾸 정리해가지고 내가 얼마 된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여기 잘 정확한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거나 단체를 채우는데 이전부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옷을 입으면 금방 축축 하면 되는데 안 되고 한참 비비고 한참 이렇게 주무르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그런 기한이 좀 있어요. 그 해당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힘이 있고 이렇게 활력이 있고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가늘어져요. 그리고 소리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입에서만 우렁우렁 분명히 말은 하는데 내 혼자서 물렁물렁 이런 느낌, 얼굴이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해당되면은 또 제가 보시면 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여기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표정이 없고 감정 표현이 줄어서 무덤덤하게 느껴진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좀 이제 사람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둔하고 좀 둔해요. 그래서 좀 무덤덤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 감정 표현에 대해서 무덤덤한 그런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이제 근데 이 경우는 좀 심한 중증입니다. 아마 이까지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 정도까지 있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오신 분도 주무시고 오시는 분이라서 대충 제가 보고 아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세알이 봤죠. 세알이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다 집중을 하는 걸 이렇게 다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이게 3개 이상 나와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3개 이상 나왔다. 3개 이상이니까, 그다음 5개 이상 더 나왔다. 5개에서 3개 정도 나와시던가요? 실제로 3개 정도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5개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해요. 주의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조금 긴장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뭐 이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5개 정도만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내가 이 병이 항상 내 몸에 숨어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주의를 하시고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가 대뇌가 있고 이게 소뇌가 있고 복판에는 중뇌라고 있어요. 중뇌 안에 이게 이제 이 피질이 안에 호르몬을 통제하는 피질이 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 고장이 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고장이 나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에 마음을 잘 갖고 다잡고 하면 이게 치료가 생각보다 쉬워요. 처음에는 침만 맞아가지고 잘 났어요. 약도 많이 안 먹어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무슨 병이든지 병이 초기에 가벼울 때 치료를 해야 되거든. 심할 때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 병이 들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돈 많이 쓰려고 병을 말하는 돈 많이 벌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병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증상이 되냐면 주로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뭘 잘 까먹어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까먹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 빨리빨리 그 이야기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저 원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빨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기증, 일라면 기립성 저해라고 해가지고 현기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파킨슨 위에도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허혈성 중풍 환자들도 이 증상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한 70%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게 다 파킨슨하고 이것도 파킨슨하고 연관이 있으면서 중풍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편측마비가 있거나 순간이 편측마비라서 팔이 한쪽에 힘이 한쪽으로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 파킨슨도 편측마비가 있고 중풍도 편측으로 마비가 와요. 풍은 언제든지 한쪽으로 마비가 오지 두 쪽으로 한 번에 오진 않는데 근데 또 파킨슨은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을 걸리기 때문에 이게 흑색질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세포가 줄어드는 게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게 줄어들면은 왼쪽으로 건강이 마비가 오고 왼쪽으로 줄어들면 오른쪽으로 건강 마비가 와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중풍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말은 이 파킨슨과 그 중풍에도 이렇게 유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게 혼란이 잘 오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오시는 이제 이 환자분들도 사실 우리 집 회원님 중에서 연세는 많아도 이렇게 인고 부부입니다. 내가 사실 굉장히 우리 와이프하고 나는 인고 부부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몇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장도 오늘 질투할 수 있는 내가 꼭 아빠도 같이 아빠도 되고 같이 다니면 되고 뭐 떨어지면 안 되고 그전에 와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침 맞아보고 싶은 것 같지. 늘 같이 다니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제일 좋은 게 이 가정 가까운 사람이 부부거든요. 부부들도 좋은 친구죠. 이제 이 파킨슨하고 파킨슨 증후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풍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여기 조금 뒤에 혼동이 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빨리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주는데 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헷갈립니다. 파킨슨인지 중풍인지 이래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이 저희 한의원 같이 우리 집은 한의원들이 환자들이 거의 다 중풍 환자 아니면 요즘 파킨슨 환자 오히려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 지금 파킨슨 환자 중에서 이 강의를 못한 그분들 위해서 사실은 하긴 했는데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가족 좀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중환 환자들은 꼭 오시길 원합니다. 이 사실 우리 타고 오기도 하고 올 때도 기본적으로 걸어오기도 하고 그들하면 그 시간 내고 건너가지고 중간에 놓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킨슨에 대해서 강의를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이제 이 언어도 이 파킨슨이 가면 말이 가늘어지고 적어지고 언어가 축소가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중풍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립성 어지럼 정도 중풍에도 있고 파킨슨에도 있다. 요실금증도 중풍에도 있고 파킨슨에도 있습니다. 요실금 소변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소변이 지금 작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이 증상은 참 나이 들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몇 명 빼고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허혈성풍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앞으로는 중풍과 같은 위험을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거를 빨리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걸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져서 가까운 우리 한의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하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회원이 한 20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금씩 우리 집에 지금 제가 침 환자, 내원 환자가 그 컴퓨터 보니까 2000년도부터 1998년도부터인가 한 20년, 4, 5년 정도 되는데 한 98만 몇천 명이 나오더라고. 그 100만 명 다 돼가지.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여기 근처에 와가지고
그런 이제 기록이 이제 컴퓨터 전산이 이제 모으는 한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연락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번 보내면 뭐 이렇게 보내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코로나 올 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하면 그 카톡의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모아다 보니까 한 1,200명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그 채널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회원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열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직접 들은 거하고 글을 읽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고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들어보면은 인식이 잘 달라지고 또 가족들이 있을 때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래 와서 듣는 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력 저하도 있고 판단력이라든가 인지상이 더군다 제가 이것도 파킨슨과 파킨슨 증후군 의심 증상이지만 이거는 중풍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했는데 파킨슨에도 이런 중풍이 있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파킨슨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중풍이 사실은 보면은 참 피곤한 병입니다. 우리 집에 오는 환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중풍 환자거든요. 한 30%는 허리가 아파서 한 절반은 이제 중풍 환자는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게 다 그래요. 근데 중풍기가 대부분 다 있는 거죠. 그 뭐 중풍이랑은 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파킨슨도 음이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신경에 뇌에 도파민 중뇌에 문제가 있고 이 중풍은 대뇌나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다리 부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혼란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파킨슨 때문에 그 옛날에 알리라는 거 저 건투 선수 유명한 선수 그것도 파킨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 이게 이제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주 유명한 옛날에 배우가 있었죠. 그것도 파킨슨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외로 우리 주위에 이름 나오고 유명한 분들 중에서 이런 병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그년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나 할 때는 이 파킨슨 환자가 종종 가끔씩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참 골치 아픈 병이에요.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면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갑자기 심장마비, 심정지 현상으로 초창기에는 위험할 때 죽은 사람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기가가 팍 쓰러지고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가까워하고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 기능도 떨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팔다리 힘이 좀 처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시리고 애리고 이런 과정을 대변이 너무 대부분 다 조금씩 다 겪었어요. 겪어가지고 다 이제 버티고 있는 거라. 그랬는데 그런 증상이 오면서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중뇌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즘 와서 이 파킨슨 병이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좀 안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 어떠는가 싶어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이제 서울대학병원하고 몇몇 벌써 이야기를 좀 풀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중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병이 현대의학에서도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1817년도에 그 이 파킨슨이라는 분이 발견했다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는 당연한 말이고 이 파킨슨은 한의원에서 수정풍이라고 그랬죠. 한의원에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제 풍이라고 해서 바람풍자를 쓰거든. 바람이 부는데 나무 가지가 바람이 우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바람이 없으면 탁 부서져요. 그러니까 저기 바람이 들었구나. 제 몸에 옛날 선생님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바람이 들었구나. 그래서 저 바람이다. 수정풍 손에 바람이 들었다. 그래서 손이 흔들리는 거구나. 그래서 수정풍이다.
손을 들고 있는 손에 바람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 처방이나 약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방은 단점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없고 눈에 보니 형상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제대로 직변이 짚었어요. 스트레스하고 그다음 혈액순환하고 이 이제 정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일단 전기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심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고 심량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심량, 심기허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 다음에 양이나 음의 기운 그러니까 기혈, 기 부분이 약해지면은 이 병이 온다고 그렇게 결국은 기술이 되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은 골수와 관련이거든요. 이 다리 안에는 골수가 들어있고 내가 평시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한의원은 제가 설명을 자주 합니다. 허리에는 척수가 들어가 있고 머리에는 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수는 머릿속에 물이고 척수는 허리 속에 물이고 다리는 뼈 속에 물인데 이 물이 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마르거나 이 물이 이렇게 조절이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기운이 약해지면서 기혈 조절이 안 돼서 이 병이 온다. 옛날 사람 그렇게 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접근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정의 기준이 이제 몸 안에 골수를 보거든요. 한방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를 하려면은 이제 신선한 채소, 녹차, 그다음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좀 떨리거나 경련이 있거나 이건 다 이렇게 나이 들면 쉽게 온다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할 때 내 산소 요구량이 떨어지면은 이게 다 중풍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풍을 썼잖아요. 어째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뇌경색보다도 수전풍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중풍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었지 않나 이런 생각. 수전풍 막 떨고 다니니까. 그래서 풍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수전풍이 오히려 풍하고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 처방 같은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을 예방한다는데 이제 신선한 채소, 녹차, 유산소 운동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말고도 운동이 이제 필요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소 종류 한마디로 이게 다 혈액순환에 지장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종류의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고 유제품, 쉽게 말하면 치즈 이런 걸 말합니다. 치즈, 그 다음에 고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거는 피해라.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이 이야기는 이제 주로 이 파킨슨이 오는 환자를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 이 말인데 실제로 중풍에도 똑같습니다. 이건 중풍 환자도 이런 음식은 결국에는 뭘 뜻합니까? 파킨슨이나 이제 이 중풍이나 다 음식하고 관련이 있고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이 되는 거죠. 그 한의원에서는 파킨슨도 다 풍으로 치고 와사콩도 풍으로 치고 그 이제 이 중풍도 뭐 당연히 그 가운데 중자에 풍이 들었으니까 이게 풍이 좀 심한 게 들었다는 거지. 중심에 풍이 없거든.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파킨슨 중에 이게 3대 증상이 있어요. 요게 처음에 올 때 오는 제 초기 증상이거든. 이 증상이 있기 시작하면 가족 중에 있다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시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변비가 가지기 치수가 이 3대 증상인데 이 초기 3대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각 내내 맡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 다음 번째 아까 얘기했지 심한 장꼬대가 심하다. 이 세 가지가 다
다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파킨슨이 있다, 장복이 돼 있구나. 이때 고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한의원 씨가 침도 좀 맞고 그 조금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일단 다 벗어납니다. 이때 참 좋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폐속에 골수를 잘 채워주면 되는데 그 골수 채워주는 그 약 종류를 알아야 되거든. 골수는 뭘 해야 채워야 되느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면 야채라든가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면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골수는 이렇게 견과류, 콩, 깨, 호두, 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 이제 찹쌀 이런 것이 정을 만드는 우리가 정액, 정력, 정신, 정기 이 전부 다 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 정자를 정신도 결국에는 이 여기에 있는 물이나 허리에 있는 물이나 다리에 있는 물이 다 이게 어디냐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심장하고 다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그런 음식을 즐겨 먹으면 예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킨슨이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하는 병입니다. 무덤덤하고 감각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사람이 그냥 젊음이라고 싹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그 정신적인 안정이거든. 여기는 저 밖에 가면은 의자 하나 들려. 몇 분 안 되는데 살짝 앉아서 제가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지? 예. 이제 여기 좀 낮아가지고 바깥에 의자 좀 없던데. 됐어. 예. 그래서 제가 눈이 보여야 다들 좀 알던데 죄송합니다.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경, 감사,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때 늘 끝도 없이 리바이벌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병이 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심리적인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는데 물론 이게 머리 내속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내 마음의 의지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흔드는 걸 갖다가 내가 놔버린 거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거지. 자연적으로 지 하고 싶은 거 놔둬본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을 못하는 원인이 내 몸 뱃속 안에 있는 골수가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전두엽을 해가지고 이 중뇌안에서 전두엽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 신경과 혈관이 고장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면 이게 다시로 이 도파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거지. 모든 게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모든 병들이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수명이 잠시 살다가 가고 이러면 참 이제 옛날같이 한 60전으로 살다가 가버리면은 별 문제가 이렇게 한 개도 없는데 앞으로는 수명이 100살, 90살은 기본이고요. 우리 지금 환자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90이 넘어도 92살인데 밀양에서 이제 치과를 오세요. 이제 버스 한번 타고 밀양에서 그 기차에 와가지고 기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동네 전철역 타고 이러고 오시거든. 세 번을 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잘 오시거든. 정신도 말짱하고 피부도 탱글탱글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돈 하나죠. 총각입니다. 나중에 버리세요. 한 예, 60대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하나 내. 예, 하여튼, 예. 두분 시장덕지가 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가보면은, 이 아줌마를 그래서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잘 안 해요. 그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다. 그 우리 집에 내가 그런데 두 분도 우리 집에 참 열심히 오셨는데, 그분도 우리 집에는 20년, 30년 된 환자가 수두룩해요. 근데 그분도 내하고 안 지가 벌써 한 30년 됐는데, 내가 우리 아들 나이 때 그분을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이 때 봤을 때 죽은 벌써 90살 넘은 당연하죠. 그래 92살입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 신나게 잘 오세요. 침 맞으러 잘 오고 잘 놀다 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침 맞으러 오는 게 놀러 오는 같이 와요. 그리고 힘들지 않다고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정신적 안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건강관리에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이 정신적인 안정이 이제 질병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 요인이거든요. 이 장수하는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거나 잘 살거나 이것도 다 이게서 다 달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운명도 이게 지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이 운명이 개척이 되는 게 운명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은 맞는데 운명은 원래 다 정해져가 있어요. 운명이 수명도 정해져가 있고 질병도 정해져가 있고 성격도 정해져가 있고 그리고 재혼도 정해져가 있고 다 되게 정해져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좋아하는 성향도 정해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 나쁜 그 남자를 만나는 여자는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어요. 그 운명이 턱이 참 무섭거든요.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이 골수 그래서 내가 정이라고 여기 정신도 나오고 정익도 나오고 정액도 나오고 정음도 나오고 정기도 나오고 정열도 나오고 정자에서 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의사 선생님들은 이 골수를 그냥 칼슘 부족으로 얘기해가지고 칼슘제 자꾸 주거든. 내가 칼슘제 드시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했죠. 칼슘제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칼슘제가 분말 가루와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그게 굴껍질, 종이껍질 안에 나오는 게거든. 그래서 그 분말 가루 한 양에도 그 모래라 해가지고 제산제로 쓰는 약제예요. 그것도 우리는 많이 안 써요. 그게 심리적 불안정할 때도 좀 안정을 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 그렇지만 이 장시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혈관 모세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경동맥 같은 데 들어붙어가지고 초음파를 해보면은 뭐 이상한 스케줄이 있다고 우리 말하는 건 다 그 칼슘이랍니다. 그 칼슘제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게 칼슘제는 요도결석, 담낭결석, 그 다음에 신결석, 간결석,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온갖 결석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 칼슘제는 이게 이빨에 들어붙어요. 따기비처럼 들어붙어요.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먹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붙어가지고 치료력을 만들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내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내 혈관이 축적이 돼가지고 뇌경색, 혈성 중풍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킨슨도 여기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제 이야기가 다 다시도 인터넷에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물 보는 눈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 골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제 강의를 자주 들어오신 분은 이 말을 내가 하도 자주 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할 겁니다. 골수 안에 왜 영혼이 들어있냐면 골수 안에 줄기세포가 나와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줄기가 분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포가 우리 세포가 중요한 건데 줄기세포에서 모든 세포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눈 만드는 세포, 머리카락 만드는 세포, 피부 만드는 세포, 간 만드는 세포, 콩팥 만드는 세포, 다리 만드는데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그게 다 분화가 되면서 간답니다. 가는데 그 가는 그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라 해가지고 안에
그 세포 안에 특별한 또 이 생명체를 이렇게 만드는 그 조직, 이 운명을 그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DNA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 속에 정보 양이 이제 원자 구조만큼이나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은 최고로 치면 이 방에 가득 채워야 될 만큼 많은 정보가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걸 게놈 지도라고 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게놈, 이건 좀 이상하게 게놈 지도라고 해요. 그 지도가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운명의 사슬이 바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니는 어느 정도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니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니 시서 망치라고 망치. 니 어느 날 갑자기 잘했다 그 남자 보면 니 그 환장해가지고 니는 그거 빠져가지고 살림이 오고 잘다 났다 그렇게 편을 더 가는 거야. 아니면 니는 별일 아닌데 그 순간적으로 욱 하는 일이 나와가지고 다 잘 된 것도 하루치면 망치라.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위를 한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놓고 그런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영혼이 시켰어. 내 몸 안에 나를 귀신이 시키고 내 몸 안에 내 영혼은 내 안에 그 본인의 마음이라서 본인의 마음을 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마음이 본인의 마음을 못 이깁니다. 마음이 늘 이야기했죠.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살고 있거든. 나의 마음, 정신. 전에 어머니의 마음, 육신. 아버지의 마음, 혼신. 혼신은 뼈 속에 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살 속에는 육신이 살고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전달해준 세포가 몸에 붙었으니까 엄마는 아버지 다음이랍니다. 우리의 그 운명은 아버지가 주고 있어. 아버지 절대신이에요. 아버지 좀 골치 아파. 골치도 세고. 엄마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을 세포덩이라도 세포덩이를 만드는 근육이 골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세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내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힘이 제일 나약한 게 나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게 통제가 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억제하거나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면 그 사람이 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예수나 석가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깨우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나 석가를 보고 그래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 강의할 때 예수 석가를 만들어 드리려고 내가 초빙을 해서 그 강의를 종종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그 이야기를 깊이 잘 받아들인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가 정보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지금 현재 수정품 파킨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길게 해드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내 정신인데 정신에서 뇌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내 운명의 사실이 정해져 있는데 운명의 사실은 파킨슨이 걸려가지고 오늘 굳거나 중풍이 걸리거나 암이 걸려서 죽으라는 운명이 있으면 그걸 내가 의지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 안에 원장님 만나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은밀하고 임시방편이고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해준 것이지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능력이 되면 뭐 신경증 있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일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을 해줄 수만 있다 해도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런 걸 이해할 선생님도 없어요. 무슨 얘기되죠? 나는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 무지고서 환자분들 복 받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선생님이 내 생명을 달아주니까.
일단 내 안에 들이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운명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혼이 아버지가 마음이 탁 터지면은 나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 힘이 내가 10개는 어머니는 100개고 아버지는 1000개 준대. 힘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1개 있는 게 있지만 엄마는 10개 있는 게 있고 아버지는 100개 있는 게 있고 엄마는 엄마의 몸에서 내가 분야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엄마하고 내하고는 늘 이야기했지 동일체 감성과 감정과 생각이 주고받고 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은 내 몸이 즐겁고 내 몸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감정 전달이 굉장히 빨라요. 누가 기분 나쁜 사람이 눈을 봤다.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 장가도 뭐냐 빚쟁이 찾아와 그때부터는 막 갑자기 막 할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두 차오르고 그래서 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고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모릅니다. 이 아버지는 진짜 골치 아파요. 이야 끌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네 운명은 이때쯤 되면 견뎌가지고 네 파키슨 걸리든지 중풍 걸리든지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을 날짜만 대충 다 돼가나 하고 기록돼서 되는 거 안 되는가 자꾸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전부만 자꾸 이제 세포만 그렇게 보냅니다. 만들어가 분할시켜가지고 주로 이제 그때쯤 되면 견들고 힘든 것만 골라서 이제 보내줘요. 그 운명은 이제 갈수록 절망적으로 바뀌는 거죠. 시기들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 시기라고 끝나는 거라. 근데 시기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거든. 살아있는 아버지가 내한테 뭐하라고 억한 심정이 있다고 내를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힘들게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고 운명의 사슬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전 정보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자기 편을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모습을 자기 부처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절대로 종속되다 하지 마세요. 종교에 한번 종속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종교의 주인이 돼야지. 왜 여러분이 종교에 종속돼서 종교에서 끌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는 잘 사용하면 내한테 무한대의 행복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앞에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잘 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불교가 그래도 나는 종교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종교고 이 대중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요즘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대한사랑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통합을 만들었던 그 대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종교라기보다도 일종의 이 정신을 조금 양식을 우리가 허리 돋다본다는 거 단련하고 이제 그런 쪽인데 그냥 그런 쪽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게 종교 쪽으로 너무 빠지지 않고 정신 수양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끄잡아내어서 부처님을 만들면은 내가 부처님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해서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이야 워낙 코로나 유행이고 이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우리 한국 항공원에 예전부터 오신 분 계신잖아요. 제가 얼마나 환자가 많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그냥 찌약도 안 되지. 우리 몸이 이제 한의사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힘들어 그렇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지금도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환자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치는데 이걸 적용시키려고 이랬었거든. 환자들한테 인식도 시키려고 이랬었고. 왜냐하면 마음가짐,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수명이 10년씩 20년씩 연장이 되기도 하고 10년, 20년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다 잡아주려고 내가 이랬었거든.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잡으려면 자기 몸 안에 나의 아버지 마음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고집을 끊지 못합니다. 잘 꼬셔가지고 내가 위안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거울 보면서 거울에 보이는 상이 그게 부처님이다. 나의 부처님이 저게 있구나. 부처님을 완벽한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두 손으로 딱 합쳐가고 자기 눈을 보세요. 보면서 내 눈이 잼이 보면은 내 마음이 잼이 보면 안 되고 싱글싱글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이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분한테 자기가 이야기했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님, 수님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3회 이상 108회 접하는데 종교적으로 3회를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산의 완성을 의미도 있고 이게 은혜라는 반복이 최소한 3번은 반복돼야 기억의 기초적인 그 클클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자기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늘 이야기는 이 세포 내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머니가 가장 빨리 듣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전달을 되는 걸 아버지한테 전달을 시켜요. 전달시키면서 순이가 철수가 당신은 사랑한대요. 그리고 존경한대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아버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순이가 지금 전망주의고 슬프고 우울하고 암이 걸려 죽어야 되는데 죽병이 걸려 죽어야 되는데 파킨슨이 와가지고 몸이 굳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래 알고 지금 그 프로그램들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식이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디지털이죠. 엄마의 마음, 나의 정신과 엄마의 몸은 하나로 디지털. 디지털은 의식이 없고 정리하겠지 감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정신은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고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도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눈, 코, 귀, 입술, 감정, 감각이다. 이게 감정은 뇌에서 나오는 게고 감각은 오감에서 나오는 게 몸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은 나의 생각, 감각은 어머니 생각.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게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다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거의 부처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이해하면 부처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너가 부처님인데 너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네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범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세포가 뇌에 첫째로 도파민이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막 흘러나니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벌 떨고 있다가 마음이 막 편안하게 앉아있어가지고 살 깔아드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붓다가 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무슨데? 응? 그 사람이 무슨데? 그렇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제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프로그램이 작가를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 몸이 굳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우울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프로그램 책이 정해지가 있는데 그 책 속에 프로그램 끝없이 있는 자료 속에서 그걸 이제 끄잡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잡아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 방향 설정이 조금 다르게 순간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지성적으로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원리가 이 기도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내 아버지가 착각을 해서 그걸 운명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늘 이야기해드리죠. 아버지는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 엄마는 다섯 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5개의 감각, 아버지는 6번째 감각. 아버지는 감각을 하나밖에 없어. 엄마는 5개를 가지고 있어. 오감, 눈, 코, 귀, 입, 손. 그런데 아버지는 육감,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또 다른 말로 예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육감, 예감 이런 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오감의 능력에 한 10배쯤 되는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공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오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무슨 말인지 입으로 맛보고, 그래 해야 나는데, 이거는 상상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저 남자가 좋을 것인지, 저 여자가 어떤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느낌이, 이게 상상의 느낌이 있는데, 유추 느낌이 있는데, 그 운명이 아버지가 내피만 되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내가 운명이 들어오려면, 이 사회권이 하는 헛소리가 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그거만 꼬여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이 여자는 남자 이야기하는데 그거 꼬여가지고 집어서 다 망했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내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편이 되게 되면은 사고, 판단, 인지 능력이 바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명도 사이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있어요. 병도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제가 이 중풍도 그렇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기도, 자기 스스로 부처님을 만들어서 그 부처님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다니세요. 돌부처 나무부처 붙들고 앉아가지고 백날 물어봐야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성철 스님이 하는 소리예요. 성철 스님이 나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우리 다 인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깨우친 사람들 다르거든. 일단은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님을 자기가 자꾸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처님이 내 몸에 딱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그 내 자신이 부처 같은 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바뀌면서 그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조금씩 이제 한 단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간단하게, 파킨슨 양육을, 이게 지금 50에 양육분들도 있을 건데요. 파킨슨 약이 사실 아직까지 좀 제대로 잘, 저는 뭐, 양약이 뭐 좋다 나보다 유선을 하면 안 되죠. 같은 원리니까 그런 소리 하기 싫습니다. 필요할 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만들어진 거니까 좋긴 한데, 어떤 약이든지 양약은 한 약이 아니에요. 3개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 음식이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꾸 먹으면 습관성이 돼가지고 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양약이든지 완벽하게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사실 그 개발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고 제약을 그렇게 만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서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말귀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평생 먹어줘야 되는 게 약이면. 그래야, 왜냐면 약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개발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한 1억이나 2억이나 하면 약 만들 줄 알지만 안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의원 조그만한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20억을 썼는데, 약을 하나 개발하고 최소한 1,000원이 기본입니다. 많이 들면 1조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투자해가지고 다 가서 버리면 총알이 죽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나고 오늘 동안 끝없이 계속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끝없이 자꾸 먹어야 끝없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또 정상이 갈수록 좋아지면 되는데
약이라는 건 사탕성이 워낙 있어가지고 그 약이 나중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특히 밖에서는 지금 이제 그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약을 하면 연대 선생님들은 그래 말하면 막 불치고 뛰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갑자기 약을 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자연식품, 운동, 아까 전에 내가 가르친 마음, 침 맞고 내가 한의사라고 한약이 좋다 이렇게 안 합니다. 천년에서 나온 자연식품과 음식에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한약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한약은 자연식품이고 우는 음식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 주는 게 나쁠 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한약으로는 보통 보면 이 파킨슨을 치마하고 상쇄하고 상쇄.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한 심리적인 방법, 자기 기도하는 거. 이건 내가 누구나 의심없이 환자들이 필연적으로 가르쳐 드리거든. 굉장히 나는 이게 약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사실은 제가 온 목적이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이런 심리적 강의라든가 아니면 홍사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의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갑자기 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뭔가 알려야 되는데 일단 내가 강의를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벌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려면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지금 너무 또 내가 읽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 단순하게 그 강의를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또 신문사 별도 기부에 또 내야 되고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도 내고 옥지시도 내고 어떨 때는 서울 중앙지대에 내려내는 요즘은 내지는 않아요. 그 이제 지금 도저히 그래서 세 개씩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 강의는 이 파킨슨 이런 주제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바쁜 중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잘 되었습니다. 오늘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